형상성 문제 남은 51번부터 62번 문제 추가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설명을 많이 안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쁜 마음이 생기네요. 자, 어쨌거나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뭐 골라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쭉 다시 한번 봐도 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내용들인 거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의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을 섭취하기 전에 비해서 ADH의 농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자, 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ADH가 충분히 나와서 오줌량을 줄이고 있다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져서 ADH, 소변량을 줄일 필요가 없어서 ADH 농도가 감소해서 소변량이 늘어나다가 다시 충분히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늘어나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오줌량이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는 그래서 구간 1이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혈장 삼투압은 자, 구간 2에서가 3에서보다 구간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네요. 자, 구간 2 물을 섭취해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 상태. 그래서 오줌을 많이 생성하다가 3이 되면 다시 이제 혈장 삼투압이 다시 높아져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오줌량이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2에서가 높은 거, 잘못된 내용, 3이 더 높게 되겠고요. T1일 때, T1이 여기네요. 땀을 많이 흘리면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역시 수분 손실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겠죠. 5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 사람 가와 ADH 항인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긴 환자 나에 각각 수분 공급을 중단했을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오줌의 삼투압이 쭉 증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인과 환자 ADH 분비에 이상이 생긴 환자,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오줌, 자,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오줌량을 줄여서 ADH 분비가 증가해서 오줌량이 줄어들어서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되겠네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ADH 분비 조절, 호르몬의 분비 조절, 간내 시상 하부 맞고요. 자,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2일 때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네. 자, P2일 때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오줌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P2일 때가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되겠고요. 자, 혈장 삼투압이 P1일 때 ADH 분비량은 가에서가 많다라고 했는데, 자, 가에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한 것은 오줌량을 줄이기 위해서 ADH 분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나에 비해서.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많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3번.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와 갈증의 강도를 나타낸 겁니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많이 봤던 그래프인데 살짝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됐네요. 자,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X,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니까 X는 ADH가 되겠죠. 항인효 호르몬이 되겠죠. 혈장 삼투압에 따라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갈증의 강도가 주어졌는데, 자, 혈장 삼투압이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의 손실이 많이 되어져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면 갈증도 느끼지만 음식을 짜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니까 갈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갈증 느끼는 정도도 강해지는 내용이 한 가지가 추가됐을 뿐인 것이고요.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X는 항인효 호르몬 맞죠? 자,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오줌은 ADH 분비가 많을수록 삼투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ADH가 그만큼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오줌량은 많은 것이고 P2에 비해서 P2가 오줌량이 적은 거니까 더 삼투압이 증가한 상태. 그래서 P1일 때가 낮은 거 맞고요. 자,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 자, 수분의 재흡수는 ADH가 촉진해 주는 것이니까 갈증 강도가 기억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기억일 때가 니은에 비해서 ADH가 더 많이 분비되어지니까 재흡수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일 때가 많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이어서 54번. 54번도 계속해서 봤던 그래프인 거죠. 자, ADH 농도에 따른 기억의 변화.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 하나라고 했죠. 자, ADH는 오줌, 수분을 재흡수해서 오줌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 오줌 농도는 높여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ADH 분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은 농도가 진해지는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겠고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은 오줌량을 감소해주는 그래서 기억은 오줌의 생성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시상하부는 ADH 분비를 조절해주는 거. 이제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우리가 들었죠? 간내 시상하부가 호르몬의 분비 조절 중추라는 거. 자, 그리고 기억은 오줌의 삼투압이 아니라 오줌의 생성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ADH가 수분을 재흡수해주는 것이니까 C2일 때가 더 농도가 높으니까 더 많이 일어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자, 계속해서 55번. 자, 그림은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TRH와 TSH 중 하나다. 자, TRH는 TSH 방출 호르몬, 조절 호르몬,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TRH, 니은이 TSH가 되어지는 것이고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TRH를 분비하면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이 자극받으면 티록신을 분비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고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죠. 자, 보기에는 내용 살펴보면 자, 기억이 됐건 니은이 됐건 티록신이 됐건 호르몬들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하겠고요. 자, 니은 자, 기억이 TRH지 니은은 TSH고요. 자,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어서 56번. 자, 그림은 자율신경 X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을 나는 호르몬 ADH에 의한 체내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과 혈관 확장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좀 확대했어요. 자, 우리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체온을 올려야 되는. 그래서 자, 조절 중추. 자, 저온이 됐건 항상성이 됐건 조절 중추는 어디죠? 간내 시상 하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X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에 의해 자, 교감신경이 자,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어떻게 시킨다? 수축시켜서 피부 근처로 도는 혈액을 차단시켜서 열을 방출하는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정상 범위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물을 보충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내분비샘, 뇌하수체의 후엽을 통해서 항해 효뇨 호르몬을 분비되어지게 되면 얘가 콩팥에서 수분량을 재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는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면 ADH는 오줌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니까 농도는 높아지겠죠. 감소가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고요. 가와 나, 체온이 됐건 삼투압이 됐건 조절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간내 시상 하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계속해서 5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를 준 그래프네요. 자, 그리고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A가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봤어요. 자, 정상인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얘를 소화시키고 흡수하게 되어지니까 포도당이 다량 흡수되어져서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니까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추기 위한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A는 증가하지 못하고 인슐린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간지 난지 살펴보면 자, 간은 이자의 베타세포. 자, 베타세포가 하는 일이 뭐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져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나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표적세포의 인슐린이 반응하지 못해. 인슐린의 작용이 안 일어난다. 자, 그러면 A는 나는 안 되죠. 왜? 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만들어진대.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생성되어질 텐데 그렇다면 A가 나라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A도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A 증가하지 못했으니까 A는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인슐린 자체를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자,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A 당뇨병은 가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으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그렇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주변의 조직으로 빠져나가고 세포로 흡수되어지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은 혈관에서 조직으로 또 조직에서 세포로 흡수되어지는,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간 포도당을 사용하는데도 또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데도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인슐린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 맞고요. 자, T1일 때 혈중 포도당의 농도는 A가 T1일 때 이때이네요. 자, T1일 때 정상인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인슐린이 분비해서 혈당량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낮춰지고 있을 텐데 A는 그걸 못하니까 혈당량이 높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는 A가 정상인에 비해서 낮은 거 아니죠. 더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역과 니은. 자,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혈당량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환자는 이자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 X가 적게 분비되어 당뇨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보니까 포도당을 섭취 전부터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혈당량이 높은 상태죠. 그리고 높아져도 계속 높은 상태. 그래서 정상적으로 혈당량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호르몬 X는 인슐린,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설명. 자, 인슐린이다. 맞고요. 자,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아니죠. 알파에선 글루카곤이,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자, 그리고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59번. 자,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의 변화를, 자, 물 섭취 전에 오줌이 적게 생성되다가 섭취하고 나니까 오줌량이 늘어났어요. 왜? 우리 몸의 농도가 물 섭취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졌기 때문에. 미안해요. 낮아졌기 때문에. 자, ADH는 농도가 낮아지니까 오줌량을 줄일 필요가 없어서 ADH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오줌의 농도는 더 낮아지겠죠.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 자, 구간 1에서가 구간 1이 이보다 높은 걸 살펴보면, 자, 혈장 삼투압은 물 섭취가 전이 더 높겠죠. 물 섭취에서 농도가 낮아졌겠죠. 자, 오줌의 삼투압도 물 섭취하면서 오줌량이 늘어나니까, ADH 분비가 감소해서 오줌량이 늘어나게 되면 오줌의 농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도 1이 높을 것이고요.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 전에 그래프로 그린 적도 있었죠. ADH 농도가 이렇게 되다가 물 섭취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 농도 물 섭취 전이 높겠죠. 그래서 이 모두 다 1이 2보다 높은 상태가 되겠죠. 계속해서 60번. 자, 그림은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냈고요.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각각 가와 나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기억은 알파하고 베타세포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좀 확대했어요. 자,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자,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이렇게 되다가 탄수화물 섭취하고 인슐린을 같이
추가했을 때 A는 이렇게 변하고 B는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했네. 근데 둘 다 당뇨병 환자라고 했어요. 자,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기억이 파괴돼서 인슐린 생성을 못 한대요. 인슐린이 안 나오네. 그래서 가는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당뇨병. 그러면 인슐린이 추가가 되어지게 되면 자기는 못 만들지만 외부에서 넣어주게 되면 인슐린의 작용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해서 인슐린은 만들지만 또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줘도 인슐린이 작용하는 세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값의 변화는 인슐린이라는 혈당량을 낮추는 일은 하지 못하겠죠. 자, 보니까 A하고 B, A는 자, 먼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량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혈당량이 높아지는데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을 같이 넣어줬어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넣어줘도 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인슐린의 작용은 얘는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안 일어나고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작용이 안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반응하지 못하는 나가 A가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했지만 인슐린이 작용하니까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는 인슐린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서 B가 이 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있는 내용 살펴보면, 자, 이자의 기억,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는 베타세포 맞죠? 자, 비당뇨병은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혈당량이 증가되어지면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되죠. 그래서 억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한 개만 맞겠죠. 자, 이어서 6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 호르몬 ADH 농도와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보니까 기억은 기억의 변화량에 따라 ADH 농도가 높아지는데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자, ADH 농도는 혈장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 혈장 삼투압이 되겠고요. 자, 전체 혈액량이라면 혈액량에 따라서 혈액량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에 따라 ADH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수록 갈증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고요. 생성되어지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가 오줌의 양이 안정 상태가 더 많죠. 왜? ADH가 오줌을 줄여주는 호르몬인데 P1일 때 많아지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고 오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가 더 크다. 잘못됐죠. 오줌이 더 많이 생성되어지니까.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안정 상태. 자, 갈증 정도는 이 값이 곧 갈증 정도가 되어지는데 안정 상태는 요만큼. 그리고 P1일 땐 요만큼. 당연히 P1일 때가 큰 거죠. 그래서 안정 상태가 크다. 잘못된 내용이죠.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겠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기억 권위에는 티록신과 TSH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티록신의 분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려면 갑상샘은 TSH에 의해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받아야 되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으로는 TRH 방출 호르몬에 의해서 감내의 시상하부가 TRH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면 TSH가 갑상샘에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와서 물질들에서 촉진하고 음성 피드백으로 TRH 분비와 TSH 분비를 억제시킨다고 했죠. 자, 그럼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A, B, C를 준비하고요. 자, B와 C의 갑상샘을 제거했대요.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제거하니까 B와 C에서는 갑상샘은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티록신은 안 나오겠죠? 티록신이 안 나오고, 그러면 A만 정상적으로 나올 텐데 A, B, C의 혈중 기억의 농도를 봤더니, 자, 기억은 A는 정상적으로 나와 B하고 C는 안 나오네. 이 기억이 티록신이 되겠죠. 그럼 기억이 티록신이니까 니은은 TSH가 나올 것이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니까 티록신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TRH나 TSH도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 나오도록 TRH와 TSH가 작용하는데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티록신이 왜 안 나오지? 하고 계속 TRH, TSH가 계속 분비되겠죠. 그래서 B하고 C는 TRH, TSH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B와 C 중에 한 쥐에만 기억, 티록신을 주사하고 나서 A, B, C의 니은, TSH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이제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TRH, TSH, 이제 여기서는 TSH만 얘기가 나오니까 TSH의 농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했을 텐데, 기억, 티록신을 주니까 그 준 쥐에게는 이제 티록신이 정상적으로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해서 TSH의 분비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A, B, C, TSH의 농도를 보니까 A는 정상이니까 티록신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 정상이었어. 그리고 C도 A처럼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여기 C에 여기에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티록신을 주사한 게 C가 되는 거죠. B는 주사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전히 티록신이 부족해, TSH를 갑상샘만 작용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갑상샘은 니은이 TSH니까 니은의 표적기관 맞겠고요. 다해서 기억을 주사한 건 B가 아니라 C라는 게 확인을 했었죠. 자,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난다. 맞는 건 기억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딱 우리 항상성과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지막 문제 62번 할 때 딱 종이 울리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5번까지 50번까지 그리고 요거는 추가로 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번 주에 요 항상성 부분 다 끝내고 다음 주에는 그 병원체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방어작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